네, 그 다음으로는 2차원 부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부재는 말하자면 똑같은 두께를 가진 가로, 세로의 넓이에 의해서 규정되는 부재가 2차원 부재죠. 이 중에서 중력 방향의 수직으로 서 있는 이 부재를 이름하여 슬라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라브는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슬라브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랫 슬라브, 리브드 슬래브, 워플 슬래브 이렇게 종류가 여럿이 있습니다. 자, 보통 슬라브는 보하고 보가 있고 보가 있고 보가 있고 보가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게 슬라브예요. 단면을 보면 보하고 보 사이에 이렇게 있는 요 부분이 슬라브죠. 자, 이렇게 보하고 같이 있는 게 대부분의 슬라브인데 그 슬라브 보가 없이 이렇게 슬라브만으로 기둥하고 만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플랫 슬라브, 평판 슬라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당연히 보가 없으니까 슬라브가 두꺼워지겠죠. 자, 두꺼워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요 기둥 부분에 힘이 집중이 되니까 여기에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뽕 구멍이 날 수 있죠. 삼풍 아파트가 삼풍 백화점이 그래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의 캐피탈을 두거나 캐피탈과 이런 드롭 판넬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이런 플랫 슬라브라도 이만큼을 떼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붙여서 이쪽으로 가져오면 더 유리해지겠죠? 전체적인 물량은 똑같지만 보의 춤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보의 성능이 훨씬 좋아지겠죠. 물량은 적고 보의 성능은 좋아지고 이렇게 만든 건 리브드 슬라브라고 합니다. 자, 이 리브 슬라브를 두 개의 방향으로 가게 하면 이게 워플 슬라브죠. 워플. 워플이라는 건 우리 뭐 과자도 먹죠. 벨기아 워플 뭐 이래가지고 원칙은 이겁니다. 요걸 빼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건데 리브드 슬라브가 한쪽 방향이라면 두 방향으로 가는 게 워플 슬라브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루이스 칸의 건물이고 이건 루이지 네르비의 건물입니다만은 여기도 이 선이 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등력선 아이소스태틱스를 따라서 워플을 만들고 전체적으로는 콘크리트의 물량을 줄이면서 슬라브의 뎁스 성능은 높인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판인데 이 판이 슬라브가 이렇게 중력 방향에 수직으로 서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평행하게 서 있다 그러면 이건 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월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와 이런 것이 슬라브하고 다르다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그게 놓이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은 그 역할에 따라서 베어링 월이냐 리테이닝 월이냐 슈어 월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각각은 베어링 월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쓰여진 월이죠. 무게를 지탱하는 월입니다. 위층의 무게를 받아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월이 되는 거죠. 고전 건축에 있는 월들이 다 베어링 월이죠. 우리 현대 건축에서는 이 월이 건축적 장치로서 굉장히 아주 애호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미스 반데로의 건물이죠. 자, 여기에서의 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을 하면서 구조적으로는 지붕 슬라브의 하중을 견뎌주는 베어링 월로 쓰이는 거죠. 자, 밑에 왼쪽에 롱샹쇼 교회당의 두꺼운 벽도 기본적으로는 지붕 하중을 견뎌주는 베어링 월이지만 그 두께를 충분히 강조하고 거기다가 또 빛에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건축적 장치로도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빛의 교회 안도타다오 작품도 마찬가지죠. 뭐 기본적으로는 베어링 월입니다만은 거기 슬릿을 두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실내 공간의 건축적 공간미를 느끼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리테이닝 월이라고 하는 건 왼쪽 그림들을 얘기해요. 이 월이 있을 때 이 월에 대해서 수직의 힘을 받는 월, 이거를 리테이닝 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벽은 뭘 받습니까? 뒤쪽으로부터 토압과 수압을 받죠. 그러니까 이 월에 대해서 수직 방향의 힘을 받습니다. 저 위에 철로 된 토류벽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흙과 물에 힘을 받습니다. 저걸 리테이닝 월이라고 하고, 자, 이 월은 어떤 힘을 받느냐? 이 방향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방향에 대해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옆으로 눕는 것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죠. 건물에 이런 프레임들만 있을 때는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데 가운데 이런 식으로 코와 벽이 있을 경우 혹은 이런 월이 있을 경우에는 얘네 둘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해갖고 소위 인터랙션이 생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쇼월이라고 합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월이 있다. 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이게 베어링 월. 이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하면은 이거는 리테이닝 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쇼 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월 자체 무게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오는 측압도 받아주고 그 측압은 이 월의 평면의 수직 혹은 수평에 대해서 다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입니다. 자, 기초라고 하는 것도 판이에요. 왜 판일까요? 왜 판이냐? 기둥에서 위에 있는 모든 건물의 하중이 내려오죠. 이 기둥이 땅에 바로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고체 액체의 중간이라 그랬죠.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기둥 아래 부분을 이렇게 넓적하게 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이게 견디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집중 하중을 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판을 형상을 가져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기둥의 철근은 아래쪽에 있다. 자, 슬라브는 어디에 있어요? 철근이 위에 있죠. 왜냐? 위에서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질 것이기 때문에 철근이 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 기초에서는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 수압 이것이 누르고 토압이 이렇게 치기 때문에 기초가 이런 식으로 휘겠죠. 그러니까 기초 철근은 아랫부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 철근의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게 기둥인 경우에는 이런데
기초가 위에 벽을 만약에 지지해야 되겠다. 벽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벽을 따라서 기둥이 쭉 있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거를 리니어 푸팅, 그래서 줄형, 선형 기초, 줄 기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줄 기초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벽이 있으면 이 단면은 벽과 있는 집중 하중을 여기서는 압력으로 이렇게 견디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초의 기둥마다 있는 철근들이 기초들이 하나하나씩 앞부분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를 우리가 독립기초라고 얘기합니다. Isolated footing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는 연속기초, 줄기초 이렇게 얘기하고, 아예 그 독립기초를 따로따로 두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다 그냥 이어서 한꺼번에 치는 게 훨씬 공삽이나 이런 거가 효율적이다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전체를 통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를 우리가 밑에가 전체가 매트다, 판이다. 그래서 매트 파운데이션, 통기초, 온통기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온통기초 같은 경우는 지하층 전체가 다 기초가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초를 아무리 넓혀도 도저히 진해력이 안 나온다. 너무 바닥이 이렇게 연약해서 이게 뭐 기초가 전체가 건물 밑바닥이 전부 기초여도 이게 가라앉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진해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는다. 말뚝을 박는 방법은 위에는 뭐 베니스의 말뚝이에요. 나무 말뚝이죠. 몇백 년 동안 있는데도 썩지 않고 말뚝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거는, 아래 거는 철걸로 된 말뚝이죠. 뭐가 됐든 저런 식으로 말뚝을 박아서 안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박은 다음에 진해력이 나오게 한 다음에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초 파일도 기초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부재라는 걸 배웠어요. 이 판부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 생긴 거에 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처지겠죠? 이 처지는 거는 뭘로 견딜 수 있게 된 겁니까? 결국 철근이죠. 철근이 나와서 비로소 판부재가 성립이 될 수 있었다. 그전에는 우리가 판부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주 경량으로 된 목재 아니면은 판부재라는 걸 할 수가 없었죠. 전부 다 프레임은 아치나 포스트 린텔로 하고, 판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경량 목재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전들도 지금은 지붕은 다 없어진 거죠. 화재로 지붕판이 없어진 것이고, 오래된 건물도 이 바닥들은 다 없어지죠. 나무판이니까 결국 벽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브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가 나온 20세기 이후에 얻을 수 있었던 물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